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오늘 4% 하락이 나왔습니다. 어저께도 고가 대비해서 그쵸? 상승해서 마감은 했죠. 근데 고가 대비해서 하락폭까지 더하면 고가 대비해서 하락폭이 한 16% 정도 나오니까 적은 하락폭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변동성 구간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진짜 보수적으로 봤을 때 에코프로 BM 시가총액의 50% 정도는 가야 됩니다. 그쵸? 원래는 이것보다 더 가야 되는데 주가라는 게, 그쵸? 주가라는 게 거래되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거래되면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차익 실현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고가를 보고 내려왔을 때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려오는 과정까지 감안했을 때 정말 보수적으로 봐서 50% 정도의 평가는 받아야 된다. 근데 자,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이 30조입니다. 오늘 하락해서, 그쵸? 어저께는 32조 정도가 됐었는데 오늘은 하락해서 한 30조 1717억으로 마감이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50% 정도의 평가를, 굉장히 진짜 보수적으로 봤을 때 50% 평가를 받았을 때 15조 정도는 가야 됩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데 기준을 이야기를 드릴게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원리는요, 한 가지 내용 때문에 그래요. 앞에 좋을 부분, 즉 실적이 좋아지는 내용을 가격이 선반영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시작점이 있겠죠. 이런 시작점을 잡기 위해서 차트를 보는 건데 그게 신고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신고가를 단순히 올라가는 부분에서 내가 매수해야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대형주에 대한 시세나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내용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신고가를 만들었을 때는요,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고요. 매물 소화 과정이 지나고 나면 다시 재돌파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물 소화 과정에서는 하락하겠죠. 하락하는 과정을 우리 뭐라 그래요? 눌림목이라고 합니다. 그 눌림목에서 다시 재돌파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랬을 때는 어떤 상황이 될까요? 재돌파하는 상황에서는요, 돌파 관점으로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눌림목에 매수를 하는 종목과 돌파할 때 매수하는 종목,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겠죠. 왜? 어차피 우리는 신고가 종목만 매매를 하니까.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지금 뭐예요? 신고가 종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돌파 관점에서 매수를 해도 되고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해도 되는 두 가지의 내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눌림목에서 매수를 해도 되는 종목들은 대형주가 뒤에서 받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에코프로 BM이 에코프로보다 2차전지 관련된 섹터 내에서 대형주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반도체를 공략을 한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세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을 때 강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2차전지 쪽으로 그대로 갖고 와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쪽에서의 시세가 나올 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시세가 나오는 게 정석인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지금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기관들의 농간으로 인해서 흥행에도 실패했어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시가총액이 대략 한 9조. 그러면 상장 시점의 시가총액이 한 3조 원대. 근데 이때 당시에도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은 20조 원대. 자, 그러면 거의 한 계산하기 쉽게 한 10분의 1 정도 받고 있다. 한 9분의 1 정도 받고 있다. 요 정도잖아요. 이게 자체가 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앞에 좋을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하면서 올라가는 거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신고가를 만드는 구간이 있고요. 신고가를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가격을 체크해서 매수하는데 거기서 돌파와 눌림목 관점으로 공략을 하는 거다. 근데 지금은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쪽으로 공매도가 원체 많이 발생을 하고, 지금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공매도에 대한 이 포지션 자체를 기관들이 안 풀고 있어요. 그 내용을, 자, 제가 요 내용을 제가 정면에서 반박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에코프로 BM 기존 중장기 실적 전망 유지, 그쵸? 목표 주가 27만원 홀드, 그쵸? 자,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엄청 잘못된 이야기인 게, 자, 보세요. 뭐 중요한 내용만 딱 체크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이에요. 이거 누가 썼냐면, 자, 보세요. 하이투자증권, 그쵸? 하이투자증권에서 쓴 겁니다. 자, 내용 한번 보세요. 자, 달라질 것은 없다. 동사의 2023년 삼성 SDI 향 매출은 4.3조 원으로 기존 45%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쵸? 근데 여기서
뒤에 5년간 총 계약 금액이 43.9조 원, 연평균 8.8조 원이다. 자, 그럼 여기서 일단 2배 늘었죠. 이미 기존에 발생하고 있는 동사의 삼성 SDI양 매출에 그대로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점진적으로 대체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 이를 반영한 동사의 2024년부터 28년까지 삼성 SDI양 매출은 이번 중장기 공급 계약권을 포함하여 48조 원으로 추정된다. 자, 이게 무슨 개소리냐고요. 자, 당연히 지금까지 받아왔었던 양극재에 대한 부분을 대체해 가면서 실적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잘 한번 보면 23년에 4.3조 원의 매출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연평균 8.8조 원으로 곱하기 2가 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앞에 좋을 부분을 반영하면서 주가가 올라간다 그랬죠.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아직까지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자, 에코프로 BM을 한번 볼게요. 여기 7월 달에 있었던 건 기준이 삼성 SDI 쪽으로 들어가는 매출이, 그쵸? 예상치를 기준해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다시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주가는 거기에 선반영하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 58만 원대 주가는요, 3조에서 4조 정도의 매출을 기준해서 형성된 주가예요. 근데 지금은, 그쵸? 여기서 곱하기 2를 잡아야 된다고요. 자, 이게 시장의 평가입니다. 자, 이 사람은 자기가 평가하고 있죠. 동사의 23년 삼성 SDI 향 매출은 4.3조 원으로 전년 대비 45%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전방 수요가 상당히 부진했던 파워툴 향을 제외할 경우 EV나 ESS 향으로 공급되는 양극재 매출은 3.5조 원 규모로 예상된다. 그러면 여기서 43.9조 원짜리 5년짜리 계약을 더했으니까 곱하기 2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준치가 바뀌면, 그쵸? 그 가격대가 바뀌는 과정이 발생을 한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에코프로 BM의 평가치 자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가 됩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한 평가치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봤을 때 50% 정도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쵸? 에코프로 BM 시가총액이 30조 원일 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15조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쵸?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구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요, 이 가격도 그렇고요, 이 가격도 그렇고 BM에 비해서 굉장히 쌉니다. 그리고 성장은 같이 하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나 가격 자체는 싸지만 올라온 것은 맞잖아요. 단순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에코프로 BM 쪽에서 공매도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풀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뭐가 나온다? 약간의 조정을 더 주고 있다. 근데 이걸 제가 주말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바로 올라가는 것보다, 그쵸?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정말 좋다. 왜 그러냐면요, 기본적으로 싼 주식이, 왜? 에코프로 BM의 평가치를 기준해서 봤을 때 지금 시가총액이 9조 원대 이하로 떨어졌다는 건 매수 기회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쵸? 차익 매물에 대한 부분을 내가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 어느 정도에 대한 규모, 또는 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가격을 체크해야 되는 거고, 그 가격을 체크하는 과정에서 2주 안에 내가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는데, 이 내용을 제가 모두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딱 가지고 가서 공매도 진짜 잡아 죽입시다, 같이. 자, 일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제가 이야기를 드려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을 얼마에 잡는지다. 근데 아무 종목이나 매수하면 안 되겠죠. 즉 신고가 종목을 매수해야 되고요. 신고가 종목에는 더 신뢰도가 높은 단단히 받쳐주는 뒤에 있는 대형주가 있어야 됩니다. 그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다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신고가 구간에 가장 임박해 있고, 나오는 매물들도 단순히 나오는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이지 기대감이 없어져서 나오거나 지금 주가가 비싸서 나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이 내용 딱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연말과 연초를 대비해서 앞으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그쵸? 한 2달에서 한 3개월 정도를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 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 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 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